당신이 지금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반드시 읽어보세요. 이 글 하나로 그 남자의 속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연애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상대의 마음을 모를 때예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 느낌 정말 괴롭잖아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으면서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하고 고민해 본 적 있죠? 문자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눈빛 하나에 설레었다가 실망했다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정말 지치는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글을 읽고 나면 그런 고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행동 패턴에는 분명한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한 것이어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남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보편적인 심리 법칙이에요. 특히 남자는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요. 본인은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서 보면 너무 티가 나서 친구들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훨씬 많죠.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뻔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요. 여자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달라지겠지만 남자는 특히 감정을 숨기는데 서툰 편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알면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것과 비슷해요. 암호의 규칙을 모르면 아무 의미 없는 기호처럼 보이지만 규칙을 알면 모든 게 선명해지거든요. 남자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을 모르면 그냥 평범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규칙을 알면 숨겨진 의미가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그 규칙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글에서는 남자가 자기 타입의 여자 앞에서만 취하는 태도 9가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가 전부 실전에서 검증된 내용이에요. 수많은 남자들의 행동 패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이죠. 이걸 알면 연애를 훨씬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작은 변화를 캐치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연애에서 정보는 곧 힘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이점이에요. 그 이점을 지금부터 당신에게 드릴게요. 자,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대화할 때 자꾸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와 이야기할 때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표정이 풀어져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빛이 부드러워져요.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한 톤 이상 밝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기분이 좋아 보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에요. 마치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밝은 표정을 지어요. 이건 정말 단순한 이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감이 자연스럽게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해도 감정이 표정을 지배하게 돼요. 특히 좋아하는 감정은 억누르기가 정말 어려워요. 화나는 감정은 참을 수 있어도 기쁜 감정은 자꾸 새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항상 환한 표정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어떤 남자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유독 밝다면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평범한 표정인데
당신 앞에서만 유독 밝아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신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억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미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물론 긴장해서 약간 어색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떨려서 오히려 표정이 굳어지는 남자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자세히 보면 미세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완전히 무표정인 것처럼 보여도 눈가가 살짝 부드러워져 있다거나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즐겁다는 감정이 긴장보다 더 크게 작용해요. 그래서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따뜻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남자는 농담을 던져서 당신을 웃기려고 해요. 평소에는 그렇게 유머러스하지 않은 사람이 유독 당신 앞에서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웃어주면 남자는 엄청난 보람과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죠. 살짝 놀리면서 반응을 보는 남자도 있어요. 장난스럽게 약을 올리면서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시도이기도 해요. 놀림은 일종의 애정 표현이거든요. 물론 정도가 심하면 불쾌할 수 있지만 가벼운 수준이라면 호감의 신호로 봐도 돼요. 이런 행동들은 전부 당신과의 대화를 즐기고 있다는 신호예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보다 확연히 표정이 밝아지거나 텐션이 올라가는지 비교해 보세요. 같은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관찰하면 더 명확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식이나 단체 모임에서 그 남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의 표정을 먼저 관찰하세요. 그리고 당신과 대화할 때의 표정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만약 확실한 차이가 느껴진다면 그건 꽤 확실한 호감의 증거예요.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자연스럽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더 멋있게 보이고 싶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말도 많아지고 리액션도 커지는 편이에요. 조용한 성격의 남자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말이 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반대로 너무 긴장해서 더 과묵해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표정만큼은 부드러워지는 게 공통점이에요. 웃음이 많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거든요. 별로 웃기지 않은 이야기에도 웃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즐거움을 느끼게 돼요. 이건 감정이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감정이 필터처럼 작용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소한 농담에도 크게 웃고 당신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당신이 뭔가를 설명하면 정말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리액션을 해줘요. 이런 태도는 가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꾸미는 관심과 진짜 관심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진짜 관심은 디테일에서 드러나요. 당신의 말에 적절한 타이밍에 반응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움은 연기로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런 미소는 눈까지 웃는 진짜 미소인 경우가 많아요. 입꼬리만 올리는 사회적 미소와는 확연히 다르죠. 사회적 미소는 예의상 짓는 미소로 눈은 웃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미소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면서 웃는 거예요. 눈 주변에 잔주름이 생기면서 진짜 즐거운 표정이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뒤센 미소라고 불러요. 프랑스 신경학자 뒤센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 진정한 기쁨의 미소를 의미해요. 이 미소는 거짓으로 만들기 매우 어렵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눈 주변의 근육은 의지로 통제하기 어려운 근육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당신 앞에서 눈까지 웃으며 대화한다면 꽤 높은 확률로 호감이 있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대화 중에 몸을 당신 쪽으로 기울이는 것도 관련된 신호예요.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듣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상체가 당신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발끝도 당신을 향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발끝의 방향은 무의식적인 관심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런 바디랭귀지는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보다 더 정직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남자가 당신과 대화할 때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거나 고개를 기울인다면 확실한 관심의 표시예요. 당신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반대로 뒤로 기대거나 팔짱을 끼고 있다면 편안하긴 하지만 강한 호감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팔짱을 끼는 것 자체가 무조건 거부의 의미는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신호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요. 이런 세세한 차이를 관찰하면 상대의 마음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자기 타입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패턴이면서도 강력한 호감 신호예요. 남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본인에게 직접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주변 친구들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야, 나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 완전 내 타입이야 같은 식으로요. 아니면 요즘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은근히 당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친구들이 누군데 하고 물어보면 약간 수줍어하면서도 결국 다 말해버리죠. 남자들끼리의 대화에서 이런 주제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 술자리 같은 데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를 안 하고는 못 베기거든요. 이런 행동 때문에 곤란해지는 여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갑자기 주변에서 그 남자가 너 좋아한대 같은 소식이 들려오면 당황스럽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남자가 실제로 상당히 많다는 걸 알아두세요. 주변에 자기 마음을 알리는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가장 큰 이유는 외적인 지지를 얻고 싶어서예요.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친구들에게 말하면 조언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니까요. 어떤 친구는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이런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 연애에서 꽤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주변에 알리는 남자도 있어요. 또 어떤 남자는 견제의 의미로 주변에 알리기도 해요. 이 사람은 내가 먼저 봤으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식의 영역 표시인 거죠.
다른 남자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리 선을 긋는 거예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암묵적인 규칙이 어느 정도 통하는 편이에요.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들이대는 건 의리 없는 행동으로 여겨지니까요. 그래서 미리 공표해두면 경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이유 외에도 더 순수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감정을 혼자 품고 있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가슴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감정을 어딘가에 표현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친구에게 오늘 그 사람이 이런 옷을 입었는데 너무 예뻐서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친구에게 보고하듯이 이야기하는 남자도 꽤 많아요. 오늘 눈이 마주쳤는데 살짝 웃어줘서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설레어하는 거죠. 친구 입장에서는 좀 지겹기도 하겠지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큰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이 이야기가 본인한테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고백하기는 무섭지만 소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지면 좋겠다는 마음인 거죠. 호감이 알려진 다음부터가 진짜 승부라고 생각하는 남자도 많거든요. 상대가 자기의 마음을 알게 되면 반응을 살필 수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반응이 오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부정적이면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일종의 탐색 도구로 사용하는 영리한 남자도 있어요. 만약 주변에서 어떤 남자가 당신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해요. 그건 단순한 칭찬이나 가벼운 관심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특히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말한다면 그 감정이 꽤 강하다는 의미예요. 일시적인 관심이나 순간적인 호기심이었다면 굳이 여러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한 명한테만 살짝 말하는 것과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감정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남자는 대체로 성격이 외향적이고 감정 표현에 거리낌이 없는 편이에요.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그걸 숨기는 걸 답답해하는 타입이죠. 하지만 내성적인 남자도 아주 친한 친구 한두 명에게는 살짝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성적인 남자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가장 신뢰하는 친구에게만큼은 속마음을 터놓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가 살짝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야, 그 사람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식으로요. 어쨌든 주변을 통해 호감 정보가 들어온다면 신뢰도가 꽤 높은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제3자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솔직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 앞에서는 자기를 포장할 수 있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가식 없이 진짜 감정을 드러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면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완전히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면 상대방도 용기를 잃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그 남자와 대화할 때 살짝 더 친근하게 대하거나 눈을 맞추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미소를 좀 더 자주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적극적으로 리액션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자신감을 얻어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작은 긍정적 신호 하나가 남자에게는 큰 용기가 되거든요. 반대로 관심이 전혀 없다면 빠르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아요. 모호한 태도는 상대에게 헛된 기대를 줄 수 있으니까요. 명확하지 않은 반응은 남자로 하여금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양쪽 모두에게 시간과 감정의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이 있든 없든 어느 정도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현명해요. 세 번째는 계속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모든 남자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편적인 행동이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무의식적이며 가장 본능적인 행동이죠. 인간은 시각적 존재예요. 특히 남자는 시각적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꾸 눈으로 쫓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거의 본능에 가까운 반응이에요. 다른 호감 신호를 다루는 곳에서도 시선이 마주친다거나 계속 쳐다본다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시선은 감정의 가장 정직한 척도예요. 말은 거짓을 할 수 있어도 시선은 거짓을 하기 어렵거든요. 멀리서 바라보거나 스쳐 지나갈 때 슬쩍 보거나 하는 식으로 시각적으로 상대를 계속 쫓게 돼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 살짝 시선을 던진다거나 멀리 앉아 있으면서 자꾸 당신 쪽을 힐끗 보는 거예요. 특히 타입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얼굴이 마음에 들어서이든 분위기가 좋아서이든 전체적인 느낌이 좋아서이든 이유는 다양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보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마치 좋아하는 그림을 자꾸 보게 되는 것처럼 시선이 저절로 향하는 거예요. 일종의 마음의 허기 같은 것이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눈이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계속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돌려요. 이건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무의식 중에 쭉 보고 있다가 상대가 갑자기 이쪽을 보면 화들짝 놀라서 시선을 피하는 거죠. 무의식 중에 보고 있던 자신을 갑자기 자각하게 되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킨 것 같은 부끄러움에 재빨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이런 행동은 오히려 호감의 증거가 더 명확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눈이 마주쳐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특별한 감정이 없으면 시선이 마주치는 게 별일이 아니니까 당황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반사적으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황급히 시선을 피한다는 건 의식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런 남자를 관찰하면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시선을 피한 후에 잠시 뒤 다시 슬쩍 쳐다보거든요. 확인 사살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까 눈 마주친 거 확실한가 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눈이 자주 마주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유지하는 남자도 있어요. 이런 타입은 좀 더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인 편이에요. 자기 호감을 알아차려 달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런 남자는 시선을 통해 무언의 대화를 하려고 해요. 눈으로 말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시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인간의 시선은 관심이 가는 곳을 자동으로 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진화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생존에 중요한 대상이나 관심 있는 대상을 시각적으로 추적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시선 추적만 잘해도 상대의 감정을 상당 부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특정 남자와 유독 눈이 자주 마주친다면 한번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눈이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분명히 우연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을 계속 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특히 먼 거리에서도 자주 눈이 마주친다면 그건 상대가 꽤 오랫동안 당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눈이 마주치기 쉽지만 멀리 있는데 자주 마주친다는 건 확실한 증거거든요. 또한 단체 모임에서 누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남자가 누구를 먼저 쳐다보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건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사람은 웃을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웃음은 감정의 방어가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솔직한 시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재미있는 상황에서 그 남자가 항상 당신을 먼저 쳐다본다면 그건 매우 강력한 호감 신호예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에요. 꾸밀 수 없는 순간에 나오는 반응이니까 신뢰도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대화 중에 상대의 눈동자가 살짝 커지는 것도 호감의 표시일 수 있어요. 좋아하는 대상을 볼 때 동공이 확장되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이에요. 이건 자율신경계의 반응이라서 의지로 통제가 불가능해요. 물론 어두운 환경에서도 동공이 커지니까 밝기를 고려해야 하긴 해요. 하지만 밝은 곳에서도 동공이 유독 커 보인다면 그건 감정적 반응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실생활에서 동공 크기까지 관찰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알아두면 가끔 캐치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네 번째는 다른 여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당신이 근처에 있을 때 다른 여자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여자와 너무 가깝게 서 있지 않으려 하거나 친밀한 행동을 자제하는 식이에요. 원래 사교적인 성격이라 누구와든 친하게 지내는 남자가 당신 앞에서만 갑자기 다른 여자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건 당신에게 당신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거예요. 일종의 성실함 어필이라고 할 수 있죠. 남자도 바보가 아니라서 여자의 심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다른 여자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바람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나 진지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관심 있는 여자에게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건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철저하게 피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의식적으로 행동을 조절하는 거죠. 어떤 남자는 메시지나 대화에서 다른 여자와는 별로 안 놀아 같은 말을 하기도 해요. 혹은 나는 원래 여사친이 별로 없어 같은 식으로 자기가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당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거죠. 이 정도의 행동이 보인다면 상당히 본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벼운 마음이었다면 굳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냥 편하게 행동하면 될 것을 일부러 신경 써서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될 것을 굳이 통제한다는 건 그만큼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남자가 자기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자기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특정 여자 앞에서만 행동을 바꾼다는 건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평소에 여자친구가 많고 사교적인 남자가 갑자기 당신 앞에서만 얌전해진다면
거의 확실해요. 이런 급격한 변화는 강한 감정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스스로를 강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보통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볍게 놀 생각이었다면 굳이 다른 여자와의 관계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진지하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한 이런 행동은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당신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오해할 만한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는 거니까요. 당신이 불편하거나 질투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보인다면 그 남자의 진심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해요. 그 정도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관계에서도 좋은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5번째는 어떻게든 만남의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호감이 행동으로 직결되는 아주 적극적인 신호예요. 단순히 시간 되면 놀자 같은 막연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붙여서 만남을 제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 오픈한 카페가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다던데 같이 가볼래 같은 식이에요. 아니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미리 조사해서 당신이 절대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가수 공연 티켓이 있는데 같이 갈래 같은 제안을 하는 거죠. 아니면 전에 신세진 게 있으니까 밥 한번 사고 싶다거나 뭔가 핑계를 대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때의 남자는 정말 치열하게 머리를 굴려요. 당신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면 자연스러울지, 어떤 장소를 제안하면 좋아할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요. 때로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데이트 장소를 검색하기도 해요. 이 모든 노력이 당신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평소부터 당신의 취미나 취향이나 관심사를 파악하려고 꾸준히 노력해요. 뭘 좋아하는지, 어디 가고 싶은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 중에 슬쩍 질문을 던져서 정보를 수집하는 건 정말 흔한 패턴이에요. 요즘 뭐 하고 있어? 주말에 보통 뭐 해? 같은 질문도 사실은 만남의 기회를 탐색하는 질문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정보 수집 자체가 이미 강력한 호감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 사람의 취향을 굳이 알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상대의 관심사를 파악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당신의 취미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자꾸 질문한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해요.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만남을 계획하기 위한 사전 조사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뭐 보는 드라마 있어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면 나중에 같이 보자는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맛있는 식당 알아 같은 질문 뒤에 거기 같이 가보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 남자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말했다가 거절당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에요. 나 너 좋아해 데이트하자라고 직접 말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거절당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관계도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절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서 만나면 설령 거절당해도 고백을 거절당한 것보다는 충격이 적으니까요. 이건 어찌 보면 꽤 귀여운 노력이기도 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까지 머리를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 노력 자체가 이미 진심의 증거예요. 만약 이런 식의 접근이 느껴진다면 한번 응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준비했는지 보면 진심의 깊이를 알 수 있거든요. 만남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간을 조율하는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남자라면 꽤 진지한 거예요. 당신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는 모습이 보인다면 더 확실하고요. 반면에 대충 뭐 할래 같은 식으로만 접근하거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만나자고만 하는 건 진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가벼운 호기심일 수 있어요. 디테일에 진심이 묻어나는 법이니까 그 차이를 잘 관찰해 보세요. 6번째는 닮은 점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행동 패턴이에요. 자신과 당신의 공통점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강조해서 친밀감과 안정감을 주려는 행동이에요. 대화 중에 않아도 그래, 진짜 공감된다 같은 반응을 유독 자주 보여주는 거예요. 혹은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우리 진짜 비슷하다 같은 말을 하면서 공통점을 부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통하는 사이라는 인식을 만들려는 거예요. 일종의 동료의식을 형성하려는 시도인 거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건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상대에게 본능적으로 더 큰 호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유사성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취미가 같거나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경험이 겹치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많으면 대화도 더 잘 통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으면 다음 만남의 핑계를 만들기도 훨씬 쉬워요. 같은 취미가 있다면 함께 즐기자고 자연스럽게 제안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둘 다 등산을 좋아한다면 이번 주말에 같이 산 가자고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공통 관심사가 만남의 자연스러운 이유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적극적으로 공통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 벽을 허물고 편안한 사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파장이 맞는 사이야, 느낌이 통하는 사이야 라고 당신이 느끼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남자는 당신이 새로운 관심사를 언급하면 자기도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관심이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당신에게 맞추려고 일부러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자기 관심사가 되기도 하니까요. 당신이 추천한 음악을 듣기 시작하거나 당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대화 주제를 늘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이런 노력이 보인다면 그 남자는 당신과 진지하게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음악 좋아해, 나도 그 음식 자주 먹어 같은 말이 유독 자주 나온다면 주목해 보세요. 물론 실제로 취향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거의 모든 것에 동조한다면 그건 의도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취향이 일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드문 일이니까요. 이런 남자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테스트해 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좋아한다고 말해보는 거예요. 그때도 나도 그거 좋아해라고 자동 반응처럼 동조한다면 맞추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테스트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남자가 유독 당신의 의견에 공감하고 비슷한 점을 찾으려 한다면 그건 분명한 호감의 표현이에요. 공감과 동조 자체가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의 번역이니까요. 7번째는 다른 남자와 있으면 끼어든다는 거예요. 이건 질투와 독점욕에서 비롯되는 아주 강렬한 행동이에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남자는 정말 강한 질투를 느껴요. 머리로는 별일 아니라는 걸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만약 저 남자가 고백하면 어쩌지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초조함이 커지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어? 같은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합류하려고 하죠. 혹은 갑자기 옆에 와서 전혀 다른 주제로 말을 걸기도 해요. 이건 정말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영역을 지키려는 수컷의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 있지만 심리적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자기가 관심 있는 대상이 다른 경쟁자와 함께 있으면 본능적으로 개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끝난 후에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방금 그 사람이랑 무슨 이야기 했어 같은 질문이요. 좀 더 직접적인 남자는 그 사람 좋아해 같은 질문을 바로 던지기도 해요. 이건 경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거예요. 당신이 다른 남자에게 어느 정도의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 대답에 따라 자기의 전략을 수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더 나아가서 그 남자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기도 해요. 그 사람 좀 그렇지 않아 같은 식으로 은근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려는 거죠. 혹은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행동은 솔직히 좀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까지 간섭받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당신에 대한 감정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질투는 관심의 가장 강렬한 형태 중 하나니까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질투를 느끼지 않거든요.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불안해지고 초조해진다면 그건 상당한 감정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물론 질투가 지나치게 과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대의 모든 인간관계를 통제하려 들거나 지나치게 집착하는 건 건강하지 않은 감정 표현이니까요. 건강한 관계에서 적당한 질투는 양념 같은 거지만 과한 질투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의 정도와 표현 방식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적당한 수준에서 귀엽게 표현되는 질투는 관심과 애정의 증거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를 통제하려 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는 질투는 경계해야 해요. 남자가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할 때 살짝 신경 쓰는 기색만 보인다면 그건 건강한 범위의 질투예요. 이런 반응이 보인다면 확실한 호감 신호로 체크해 두세요. 특히 평소에는 대범하고 여유로운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만 유독 예민해진다면 거의 확실해요. 평소 모습과의 갭이 클수록 당신에 대한 감정이 강하다는 의미예요. 또한 대화에 끼어든 후에 유독 밝은 표정으로 당신에게 집중한다면 주목해보세요. 자기가 더 나은 대화 상대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경쟁 심리가 작동하면서 평소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는 평소보다 더 재미있게 이야기하려 하고 더 친절하게 대해요. 목소리에도 더 힘이 들어가고 제스처도 좀 더 커지는 편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질투가 남자의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경쟁자의 존재가 오히려 자극이 되어서 더 노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의 대화 후에 특정 남자가 갑자기 더 적극적으로 변한다면 반드시 주목해 보세요. 8번째는 보이면 무조건 말을 건다는 거예요.
이건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에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다가 관계가 좀 친밀해지면 직접적인 접점을 만들려고 행동을 시작해요. 마주칠 때마다 말을 거는 거예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일단 인사를 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잡담으로 이어가는 시기예요. 안녕, 오늘 날씨 좋다 같은 아주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해서 점점 대화를 길게 끌어가려고 해요. 당신이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화제로 삼기도 해요. 지난번에 말한 그거 결과가 어떻게 됐어 같은 식으로요. 이건 당신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고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말 거는 행동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대화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잖아요. 더 많이 대화할수록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친해질 수 있으니까요. 남자는 이걸 알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말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그 남자가 말을 거는 빈도가 확실히 늘었다면 그건 호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말을 건다면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관심이 없는 대상에게 굳이 시간을 내서 말을 걸지 않아요. 바쁜 하루 속에서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대화를 시도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의미예요. 당신과의 대화가 그 사람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특히 다른 사람에게는 먼저 잘 말을 걸지 않는 남자가 당신에게만 유독 적극적이라면 더 확실한 신호예요. 내성적인 남자가 당신에게만 먼저 다가온다면 그건 정말 큰 용기를 낸 거예요. 그 용기의 원동력이 바로 당신에 대한 감정인 거죠. 이런 남자는 대화 중에 당신의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요. 당신이 이야기를 할 때 진짜로 관심이 있다는 표정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당신이 한 사소한 이야기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 말한 그 책 나도 읽어봤는데 진짜 좋더라 같은 말이 나온다면 놀라운 거예요. 그건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관심의 문제예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상대의 말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거든요. 뇌가 중요한 정보로 분류해서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사람과 관련된 정보는 내가 자동으로 우선순위를 높여서 처리해요. 그래서 사소한 이야기도 오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대화를 끝내기 아쉬워하는 기색이 보인다면 그것도 정말 좋은 신호예요. 대화의 자연스러운 끝이 왔는데도 새로운 화제를 계속 꺼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같은 식으로 대화를 연장하려는 거죠. 헤어지는 타이밍을 자꾸 늦추려 하거나 그럼 또 보자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행동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의 솔직한 표현이에요.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남자는 대화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남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돌아가면서도 뒤를 돌아본다거나 바로 메시지를 보내온다거나 하는 식이에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어 같은 메시지가 바로 온다면 그건 확실한 호감이에요. 9번째는 자꾸 예쁘다고 귀엽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알기 쉬운 신호예요. 내 타입이야 예쁘다 그러니까 예쁘다고 말하자라는 아주 단순한 회로가 작동하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한 경우가 많아요. 좋아하면 좋다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다 큰 어른이 면전에서 예쁘다 귀엽다고 말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기까지 한 행동이에요.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말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본기도가 높다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면 그 어색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말하지 않아요. 본심에서 진짜로 예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칭찬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습관에 대해 귀엽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당신이 실수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귀엽다고 한다거나요. 사소한 몸짓이나 말투에 대해 그런 점이 매력적이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칭찬은 외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호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남자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예쁘다 귀엽다를 남발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진심으로 예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특히 당신에게만 유독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건 거의 확실한 호감 신호예요. 다른 여자에게는 잘하지 않는 칭찬을 당신에게만 한다면 의미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들었을 때는 솔직하게 기뻐하는 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진심을 담아 한 칭찬에 아니야 별로인데 같은 식으로 강하게 부정하면 상대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서 한 말이 바로 부정당하면 다음에는 칭찬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고마워 같은 간단한 반응이면 충분해요. 당신의 긍정적인 반응이 남자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칭찬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진심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오늘 머리 스타일 진짜 잘 어울린다 같은 구체적인 칭찬이요. 세세한 변화를 알아차릴 만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내일 바꿨네 진짜 예쁘다 같은 말도 마찬가지예요. 손톱 디자인 같은 작은 변화까지 캐치한다는 건 정말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내일이 바뀐 걸 눈치채지도 못하거든요. 이런 남자는 당신의 새 옷이나 헤어스타일 변화나 액세서리 변화도 즉시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달라졌네 혹시 머리 잘랐어 같은 말을 바로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자기 변화를 남자가 알아채주면 기쁜 것처럼 남자도 자기가 알아챈 걸 당신이 기뻐해주면 뿌듯함을 느껴요. 알아봤어 고마워 같은 당신의 반응이 남자에게는 큰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고 또 칭찬하게 되는 긍정적인 순환이 만들어져요. 서로 좋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만 취하는 태도 9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살펴봤어요. 하나하나가 모두 실제 남자들의 행동에서 관찰되는 진짜 패턴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몇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로 남자는 타입인 여자 앞에서 더 신사적이 되려고 해요. 평소보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거나 짐을 들어주거나 하는 사소한 배려가 늘어나죠. 둘째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변덕스럽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최대한 감추고 안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해요.
셋째로 성실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요. 약속을 잘 지키고 연락을 꾸준히 하고 말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넷째로 다른 사람보다 독점욕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면 신경이 쓰이고 당신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어 해요. 이런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거의 확실한 호감 신호로 봐도 돼요. 혹시 주변에 이 사람은 나랑 있을 때 왜 이렇게 신사적이지라고 느끼는 남자가 있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다정하고 친절하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혹은 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약간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남자가 있다면 어쩌면 당신을 자기 타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사람의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요.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유독 친절한 사람은 없어요. 뭔가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가 바로 호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남자의 마음을 읽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행동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말은 거짓을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을 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무의식적인 행동은 가장 솔직한 감정의 거울이에요.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캐치할 수 있는 관찰력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을 읽은 것만으로도 당신의 관찰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을 거예요. 이제부터 남자의 행동을 볼 때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숨겨진 의미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신호를 캐치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적절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연애는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남자가 강한 호감을 보내도 당신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 포기하게 돼요. 상대가 보내는 신호의 작은 긍정적 반응이라도 보여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요. 미소 하나, 눈맞춤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남자도 자기 신호가 받아들여졌다는 걸 느끼면 엄청난 용기를 얻게 되거든요. 그 용기가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관계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한 발짝씩 가까워지면서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선에서 시작해서 대화로 이어지고 만남으로 발전하고 결국 마음이 이어지는 거죠. 연애의 시작은 항상 작은 신호에서부터예요.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연애의 첫걸음이에요. 물론 모든 신호가 100% 호감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니까요. 어떤 남자는 원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성격일 수 있어요. 어떤 남자는 사교적이라서 누구에게나 잘 웃는 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신호만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소개한 9가지 중 여러 개가 동시에 보인다면 그건 꽤 확실한 신호라고 봐도 돼요. 한두 가지는 성격 탓이거나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서너 가지 이상이 겹치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신호가 당신에게만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세요.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성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유독 당신에게만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건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한 이런 신호를 알고 나면 과거의 경험도 다시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던 게 혹시 호감이었나 하고 말이에요. 학창 시절에 자꾸 놀리던 남자아이가
사실은 좋아했던 거 아닐까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나간 인연에 대해 아쉬움이 들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그 경험과 이 지식이 합쳐져서 앞으로의 연애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다음에는 호감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면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서도 더 현명해질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은 직장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어디서든 큰 도움이 되니까요. 상대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이건 연애에만 국한되지 않는 범용적인 능력이에요. 자, 이제 오늘부터 주변 남자들의 행동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던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어쩌면 당신 바로 옆에 이미 당신을 타입이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매일 마주치는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당신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미소가 유독 당신을 향할 때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시선이 자꾸 당신에게 머물 때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 앞에서만 유독 밝아지는 그 표정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정은 반드시 어딘가로 새어나와요. 당신도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해 행동하게 되잖아요. 시선이 자꾸 가고 말을 걸고 싶어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남자도 완전히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남자가 더 티가 날 수도 있어요. 감정을 숨기는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행동에서 더 많은 단서가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관찰해 보세요. 분명히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연애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과 관찰력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채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읽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핵심이에요. 너무 빠르게 반응하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너무 늦게 반응하면 상대가 포기할 수 있어요.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 타이밍은 관찰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상대의 감정 상태와 준비 정도를 파악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이 글이 당신의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연애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이기도 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은 정말 특별하잖아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감정이요.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차리는 순간은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그 설렘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한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